전북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기저질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샛들마을 사업에 김재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재 씨는 42억 원을 들여 신풍동 금동지구 일대 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화금융 사기 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73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북방송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 지역 이슈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와 백신 접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기저질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전주와 부안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했던 입원자가 사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명의 50대 기저질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52살 A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 입원자로 지난 1일 오전 9시 10분에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사망 시간은 4일 새벽 1시 40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망자는 심내혈관 질환이 있었으며 지난해 6월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8살 B씨는 부안군에 위치한 요양병원 입원자로 지난 3일 오전 11시 백신을 맞고 4일 새벽 2시 15분쯤 숨졌습니다. 이 사망자는 심근경색과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북도 보건당국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백신과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모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없었고 현재까지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안전성은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 약제 개발 단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문제가 된다면 접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접종이 되기 전에 임상 실험도 거칩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접종과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경기도 고양과 평택에서 백신 접종 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4일 대전에서 1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신고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전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상황 들어봤습니다. 남원시가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이상 반응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문의는 전용 전화 625-1339로 하면 가능하고 질병청구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도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이상반응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샛들마을 사업에 김재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은 4일 김제 신풍동 금동지구 일대가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됐다며 사업비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제 신풍동 일대 6만 2천여 제곱미터에는 안심골목과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석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 이상 줄어든 73건의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기 수법이 날로 진흥화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전북 지역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검색됐을까요? AI 아나운서, 가장 많은 검색을 받은 키워드 무엇인가요? 네, 저도 참 궁금한데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이와 함께 검색된 키워드로는 백신과 접종 그리고 화이자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요양병원을 비롯해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14,000여 명이 1차 백신 접종 대상자인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되는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접종 첫날 전북도 내에선 1차 접종 대상인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 등 9개 시군 28곳에서 40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1호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김정옥 씨로 군산의 한 요양병원 원장입니다. 접종 당시 김 씨가 밝힌 소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지는 않았고요. 맞고 나서도 지금 다른 백신과 비슷하게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되면서 백신을 맞는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화이자 백신 접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전북 도내 의료진 1,089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요.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인 순창요양병원 의료진은 광주 조선대병원 권역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오는 16일부터,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오는 17일부터 병원 내에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접종하는 병원의 경우 백신이 배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모두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살펴봤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악취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인 악취 정책을 펼친다는 소식인데요. 전북도는 2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는 악취 배출원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에서는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군별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전후 악취 검사를 통한 개선 효과 분석 결과 사업장 부지경 개선에서는 평균 56%, 시설 내부 또는 배출구에서는 93%의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올해는 환경축산부서와 협업해 담당 부서별 악취 배출 시설 지원 대상을 사전 구분하고 저감 시설 설치부터 기술 지원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환경부서는 대기 폐수 배출 시설, 가축 분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중 폐비와 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고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 중 액비화 시설에 관해 사업 지원부터 관리 운영 방법까지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평화회의와 전북민중행동이 다음 주 8일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닌 명백한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화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5일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정읍시에 마련됐습니다. 정읍시는 창업 사무실과 미팅룸, 세미나실 등을 갖춘 청년 창업 챌린지숍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합니다. 치매 예방 교실은 치매 검사 결과 정상으로 진단된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인지 능력 향상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인지 활동과 미술 활동, 공예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역 공영 주차장이 더 넓어집니다. 김제시는 기존 50대에서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KTX가 김제역에 다시 정차하면서 이용객이 늘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했다며 10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로 전입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제시는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인 요한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 6명이 근무지인 김제로 전입해 유공기관 전입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김제로 전입시킨 기관과 단체에 주는 유공기관 전입 포상금을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률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률을 5%에서 최대 1%로 인하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대상 1,4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올해에도 1,5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노후화돼 차량 통행 제한이 이뤄졌던 고창 가평교가 올해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고창군은 올 연말까지 모두 7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가평교 교대와 교각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준공된 가평교는 지난해 시행한 정밀 안전 점검에서 교량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견돼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부안군이 소규모 축산 농가에 소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지역 축협에 공동 방제단 운영을 위탁해 한 해 동안 24번에 걸쳐 소독할 방침인데요. 그렇지만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와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은행이 김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금고로 선정된 뒤 19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준배 김제시장은 인재 양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소방관이 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 교실이 김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제 소방서는 지역 중학교 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소방관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방화복 착용부터 소방 관련 자격증 안내까지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전북 지역의 기저질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고 그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우 TV 뉴스.